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투스톤. 투스톤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 이준석 당대표의 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석, 그래서 두 명의 스톤, 그래서 이 두 명의 갈등이 비화되고 있다는 제목을 제가 준비해봤고요. 안철수 국민의 당대표가 혹시 독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갈등, 이 탄핵 발언 때문인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도적 그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또 그렇게 치매가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해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뜬금없는 탄핵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아니고 당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발언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들, 행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당대표도 문제가 있으면 탄핵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이 라디오에서의 발언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공격의 대상, 목적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면서 바로 SNS를 통해서 지금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서 오늘 신지호 이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이 다음 걸 보시면 당과 당대표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논란이 과연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지 아니면 계속 확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바로 이 문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이상 제가 봐도 어느 누구도 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사과했고 좀 지켜보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당대표 휴가가 있는 당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 통합과 단합을 위해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대표님과 내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해달라. 신지호 실장을 많이 혼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준석 당대표는 난 사과 들은 적이 없다. 본인 할 얘기만 하고 끊었다. 또 이렇게 또 SNS에 또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진실 공방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자마자 참 곤란한 질문을 받게 그렇죠? 됐는데 예. 제가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이 SNS를 확인해 보니까 이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익명의 캠프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한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쯤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글을 한 15분 전에 올렸더라고요. 마무리하겠다고 썼어요? 그렇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윤 후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오해는 더 없었던 것 같고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뭐 2차, 3차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탄핵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를 쓴 것 자체는 신지호 정무실장이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탄핵이라는 단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다만
현장에 있었던 노영희 변호사나 진중권 전 교수 같은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이게 당대표 탄핵하자는 소리로 해석될 줄은 몰랐다면서 입장을 또 SNS에 밝혔습니다. 예. 기사화도 많이 되었고요. 현장에서도 문제가 안 됐고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뭐 경준이가 되었던 당대표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 당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라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헌법과 법이라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당대표를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님을 예. 많은 분들도 아실 것이고 또 진중권 전 교수의 어떤 이 보론 등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되면서 그 정도 이야기는 본질이 아니다. 다만 부적절한 단어로 오해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이미 많은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어렵게 당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으로 모셔왔는데 왜 이런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지 아마 의문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3주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 뭐 닭은 좀 안 줍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뭐 다른 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윤석열 검찰 전 총장이 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없는 갈등설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 태그를 달아서 닭다리 양보까지 한 우리 사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깍지까지 낀 사진을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자, 당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까? 힘겨루기라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힘겨루기라기보다는 이제 캠프가 초기에 꾸려지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혼돈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다 보니 생긴 오해가 좀 중첩됐다고 보고요. 예. 닭다리 양보까지 한 사이라고 저렇게 멘트를 했는데 닭다리는 아무한테나 양보 안 하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 기습 입당 사건이라든지 이후에 나오는 익명의 관계자 피셜의 어떤 이런 뭐 불쾌, 격앙 이러한 느낌의 익명의 관계자가 내놓은 이런 입장들을 해명하면서 당대표께서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어떻게 핑퐁 게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언론에 있어서는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사건의 발달은 당대표 없는 때 입당이 됐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에 후보들이 안 가면서 이거 보이콧 논란이 일었고 또 그 이후에 그 캠프 관계자들의 이 발언에서 나오는 탄핵 등등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되어 온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는 이제 조금 그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시면서 윤석 대표와도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셨고 좀 진정 국면으로 그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준석 대표, 저희가 어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월 달에 했던 이 발언이 지금 다시 한번 도마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발언 때문은 혹시 아닌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죠.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 자, 물론 이게 농담처럼 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게 과거에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도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때 유승민 쪽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죠. 지금 이게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특히나 야권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사실 결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내가 누가 하고 싶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전적으로 사실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후보냐 대표냐. 그렇죠. 그것에 게임을 사실 시작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습 입당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 행사가 있는데 불참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TV 토론 이제 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위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편한 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요하냐면 지지율 1위거든요. 지지율 1위가 이럴 때 그냥 과감하게 내가 따라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솔선수범이 되면서 당대표 위상도 올려주고 본인도 이런 협력하는 분위기 이걸 띄우면서 당의 어떤 이미지를 다 받아가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당 주도권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경쟁만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기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거 수습되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현준. 자,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일단 따져보면요. 전형적인 저는 말꼬리 잡기에 또 이게 어떤 프레임 전환의 언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에게 좀 말을 좀 줄이고 숲을 봐라.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어제 TV 방송에 나와서 말을 좀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동영상이 이제 나오면서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본심은 뭐냐? 그리고 지금 당 경선을 해야 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지금의 입장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가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 신지호 의원이 탄핵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탄핵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대통령도 법에 따라야 되고 대표도 법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탄핵이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이게 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공세를 지금 시시각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당대표, 당의 중진에 대해서 하이에나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그 당에 있는 오선 중진한테 하이에나라고 언급한 거는 본인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가요? 또 하나, 자, 지금 당 경선에서 어쩌면 중립을 지켜야 되고 경선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럼 이 발언에 대한 진위는 뭡니까?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마디의 해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저렇게 심하게 어떤 반응을 하면서 자신이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준석식 어법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는 오히려 더 중대한 문제다. 왜냐? 대표가 되기 전에 어떤 이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왜 아니면 왜 아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래야 딴 사람한테도 그것에 대한 진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발언하는 거 잘못한 거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면에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이게 이준석 측의 어떤 공정인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예.